용산역 근처 아침 시장. 75세 윤혜자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에 배추와 물을 가득 싣고 나섰다. 새벽부터 손질한 채소였지만 오전 내내 한 단도 팔지 못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만 분주했다. 시장 안쪽 골목까지 돌았지만 수레는 그대로였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혜자는 골목 끝에 리어카를 멈추고 한숨을 삼켰다. 손에 남은 건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와 비닐봉지에 담긴 도시락 한 개.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레를 덮으려다 한쪽 바퀴가 도로에 홈에 걸렸고 실려있던 채소가 힘없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배추와 무가 젖은 바닥 위로 흩어졌지만 누구 하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휴대폰만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였고 몇몇은 우산을 펴들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혜자는 무심히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느꼈다. 거리 모퉁이 전봇대 아래 흰 개 한 마리가 웅크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 자국이 보였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눈빛은 기운이 없었다. 진드기가 붙어 있었고 귀 끝에는 짧은 흉터가 선명했다. 개는 조용히 혜자를 바라봤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생명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혜자의 가슴 속엔 낯선 감정이 일었다. 이 개를 지나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 아이를 살리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는다. 현실이 머릿속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혜자는 수레를 그대로 둔 채 개에게 다가갔다.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이 생명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서대문 쪽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까지의 길은 멀었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다. 하지만 혜자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를 넘어서고 있었다. 수의사 강도연은 개를 진찰하며 말했다. 심장이 약하고 탈진 상태의 외상까지 겹쳐 매우 위급하다고 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상당하다는 설명에 혜자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쥐고 있던 건 오늘 장사를 위해 준비한 거스름돈 그리고 몇 주간 모아온 적금 일부였다. 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금 있는 건 이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매일 장사해서 갚겠다고. 잠시의 침묵 뒤 강도현은 카드 단말기를 조용히 껐다. 그리고 개를 안고 처치를 시작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이 있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혜자는 개를 바라봤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빛나리, 자신에게 처음 찾아온 따뜻함 같은 존재. 그렇게 빛나리는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날 밤 윤혜자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깥의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자는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찾아갔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그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강도연 수의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다소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빛나리는 아직 살아있었다. 몸은 여전히 미동이 적었고 상태는 위태로웠지만 최소한 밤은 넘겼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의사 옆에 앉아 빛나리를 바라보았다. 얼굴의 털은 약간 말라 있었고 호흡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일정해 보였다. 강도연은 상태를 설명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사와 수액, 약물 치료를 포함한 몇 가지 처치가 며칠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채소 한 단도 팔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다시 리어카를 끌 생각뿐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혜자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중고마트 앞에서 자리를 잡고 채소를 펼쳤지만 비에 젖은 채소는 더 이상 보기 좋지 않았다. 지나가던 몇몇 손님들은 흘립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결국 그날 번 돈은 진료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혜자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주머니에 남은 돈을 건넸다. 오늘은 이것뿐이라고 말하며 내일 더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혜자는 병원과 시장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마다 채소를 손질했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오후엔 병원에 들러 빛나리의 상태를 살폈고 저녁엔 병원 바닥에 담요를 펴고 밤을 지냈다. 며칠째 이어진 이 생활은 몸에 무리를 주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다. 강도연은 빛나리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체온도 돌아왔으며 먹이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나오던 날 그는 작은 사발에 사료를 담아 빛나리 앞에 내밀었다. 빛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자를 바라봤고 사료를 향해 입을 움직였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혜자의 옆에 강도연이 커피 2잔을 들고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치료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부담하라고. 혜자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앉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며칠 후 빛나리는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다. 여전히 힘이 부족했지만 조금씩 다리를 움직였다. 병원 안에선 간호사들도 매일같이 응원했고 혜자는 낮에는 장사를 하고 저녁엔 병원에서 머물렀다. 리어카 옆에 놓인 빈 상자 안에 치료비 모금이라는 작은 팻말이 놓였고 일부 손님들은 1,000원, 2,000원씩 넣어주기도 했다. 혜자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냈다. 빛나리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털은 점점 하얗게 빛났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멀리서 보면 예전 그 전봇대 아래 웅크린 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느 날 아침 혜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빛나리는 꼬리를 살짝 움직이며 그녀를 향해 반응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충분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날 혜자는 처음으로 장사를 마친 뒤 병원 가는 길에 붕어빵을 사들고 갔다. 작고 따뜻한 봉투를 강도연에게 건넸다. 빛나리와 혜자의 인연은 그렇게 매일을 쌓아가고 있었다. 비로소 삶에 무게만 있던 시간들 속에 따뜻한 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고 빛나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병원 안을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되었고 간호사가 부르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윤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고 치료비는 조금씩 갚아나갔다. 강도연은 종종 진료비 일부를 깎아주며 부담을 덜어주었다. 병원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빛나리를 가족처럼 돌보았다. 혜자는 빛나리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자 조심스럽게 다시 리어카에 채소를 싣고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빛나리도 함께였다. 개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엔 몇몇 상인이 못마땅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누군가는 손님이 도망간다며 혀를 찾고 또 누군가는 리어카 근처에 개를 묶어두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빛나리는 리어카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빛나리를 보고 다가왔다. 하얀 털과 맑은 눈빛에 관심을 보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떤 어른은 말을 걸었다. 이런 개는 어디서 데려왔냐고, 참 영리하게 생겼다고. 혜자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채소에서 개에게로 다시 채소로 이어졌다. 채소가 예전보다 잘 팔리기 시작했다. 원래는 하루 종일 나가도 절반도 팔기 힘들었지만 빛나리가 함께한 뒤로는 점심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이 팔렸다. 손님 중에는 일부러 개를 보기 위해 왔다가 채소를 사는 사람도 있었다. 혜자는 처음으로 리어카를 비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시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작은 고기 한 점을 사서 빛나리에게 건넸다. 빛나리는 처음 먹어보는 듯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에 넣었다. 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마음 한켠에 스며들었다. 며칠 뒤 시장에선 빛나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어르신들은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걸었고 젊은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와서 빛나리와 사진을 찍어갔다. 강아지가 똑똑하다는 말이 자주 들렸고 누군가는 직접 간식을 가져와 주기도 했다. 혜자는 그런 반응이 낯설고 감사했다. 하루는 리어카 앞에 앉아있던 빛나리가 혜자의 말에 맞춰 앉거나 앞발을 들기도 했다. 지나가던 이들이 감탄하며 채소를 사갔다. 혜자는 전보다 자신감 있게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고 채소를 추천하는 말에도 힘이 들어갔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병원의 치료비를 더 낼 수 있었고 남는 돈으로는 빛나리에게 좋은 사료도 살 수 있었다. 빛나리는 점점 더 사람을 잘 따랐다. 낯선 손님이 다가와도 경계하지 않았고 리어카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혜자 옆을 지켰다. 혜자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돌 때마다 빛나리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혼잣말 같지 않았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로웠다. 하루는 시장 입구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다른 상인들은 우왕좌왕하며 자리를 접었지만 혜자는 리어카를 벽 쪽으로 밀어넣고 비닐을 씌웠다. 빛나리는 비를 피하며 그녀 옆에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었고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갔다. 비 오는 날에도 함께하는 리어카계라는 글과 함께 퍼진 사진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날 이후 혜자의 리어카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채소를 사고 빛나리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어떤 날은 채소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았다. 혜자는 그런 하루가 낯설지 않았다.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다. 빛나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오랜만에 혜자에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있었다. 하루는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윤혜자는 시장 골목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그녀는 서둘러 리어카를 밀며 길을 건넜다.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고 리어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채소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마침내 혜자는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오고 있었다. 혜자는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 움찔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리어카 옆에 있던 빛나리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갑자기 들려온 짖는 소리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멈춘 위치는 혜자 앞 몇 발자국 거리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벗고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고 몇몇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누군가는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다. 혜자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빛나리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이어졌다. 저 개가 할머니를 구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구했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는 확인이 떨어졌다. 영상은 이미 온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SNS에는 용산 리어카계, 할머니 구한 진돗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다음 날 혜자의 리어카 앞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누군가는 영상 잘 봤어요. 실제로 보니 더 감동이에요. 라며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채소를 사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아이들은 빛나리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몇몇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혜자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 든 봉투는 무거웠고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다. 집 안에서 조명을 켜고 앉은 그녀 옆에 빛나리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혜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빛나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엔 관련 영상이 메인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누군가 올린 할머니를 구한 개, 빛나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댓글 수천 개를 기록했다. 눈물 났다. 동물의 순수함이 사람보다 낫다. 저런 개가 가족이라는 게 부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음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혜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채소를 사기 위해서라기보다 빛나리를 보기 위해서였다. 혜자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밀고 들어섰고 빛나리는 익숙하게 그 옆을 지켰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사료, 간식, 심지어 새 목줄까지 있었다. 하루 종일 리어카는 비지 않았다. 채소는 다 팔렸고 혜자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환하게 웃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빛나리에게 줄 고구마를 샀다. 작은 기념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생기가 돌았다. 누군가의 관심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혜자는 처음 실감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혜자는 라디오를 켰다. 지역 방송에서 빛나리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었다.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 용산, 한 할머니를 구한 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빛나리. 사람을 향한 충성심과 용기는 감동을 안겼습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혜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말들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혜자는 처음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 속에서 간절히 지키고 싶은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았다. 빛나리는 조용히 그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마음도 평온했다. 그 밤 이후 윤혜자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윤혜자의 리어카 앞에 은빛 외제차 한 대가 멈췄다.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다.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고 손에는 무늬가 들어간 고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빛나리를 보는 순간 멈칫하더니 다가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빛나리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여성은 주춤했지만 천천히 손을 뻗어 빛나리의 목을 살폈다. 목덜미 근처의 털을 살 들추자 작은 흉터가 드러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개, 우리 집 개예요. 라온이라는 이름이었고 유전자 칩도 심어져 있어요. 혜자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여성이 꺼낸 사진 속엔 잘 다듬어진 흰 진돗개가 고급스러운 계집 앞에 앉아 있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한 달 전 도망쳤어요. 가족 모두가 찾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함이 담겨 있었다. 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손만 꼭 쥐고 있었다. 빛나리는 여전히 혜자 옆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바짝 붙이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반려동물이었어요. 그러고는 차로 돌아가 목줄을 꺼내왔다. 천천히 빛나리의 목에 걸었다. 빛나리는 저항하듯 혜자를 바라봤지만 여성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따라 나섰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리어카 앞에 남겨진 채소 바구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여성이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고맙습니다. 이건 감사의 뜻이에요. 하지만 혜자는 고개를 저었다. 손도 뻗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고 빛나리는 차창 너머로 혜자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혜자는 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선 채 있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리어카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웃으며 채소를 사가던 사람들도 빛나리와 사진을 찍던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도 벌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채소는 남았고 목소리를 걸어오는 손님도 없었다. 가끔 아이들이 묻곤 했다. 할머니, 강아지는 어디 갔어요? 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주인을 찾아서 갔단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퍼져갔다. 빛나리는 혜자의 삶에 잠시 머물렀던 기적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 기적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혜자는 매일 빛나리가 앉던 자리를 다시 돌아봤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혜자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쉬곤 했다. 정태훈의 병원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빛나리가 없으니 갈 이유도 사라진 듯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다시 길어졌고 하루는 점점 느리게 흘렀다. 어느 날 혜자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태훈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었다. 혜자는 앉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정태훈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아이가 사람을 끌어당겼던 거예요. 할머니의 채소가 아니라 그 아이가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빛나리를 보기 위해 왔고 덤으로 채소를 사갔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었을 뿐이다. 그런가 보네요. 저는 혼자였는데 잠시나마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담했다. 정태훈은 조용히 따뜻한 차를 건넸다. 병원을 나설 때쯤 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바람은 부드러웠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혜자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새벽녘 비가 내리던 골목에서 윤혜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낯기 익은 형체를 발견했다. 축축이 젖은 채 가느다란 몸을 떨며 골목 어귀에 앉아있는 흰 개 한 마리. 그 순간 혜자는 눈을 의심했다.
빛날이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많이 말라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으며 뒷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다. 해자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빛나리는 힘없이 고개를 기대며 미약한 소리를 냈다. 해자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따뜻한 방에 이불을 깔아주었다. 불을 켜고 사료를 꺼냈지만 빛나리는 몇 입만 먹고는 이내 잠들었다. 해자는 그대로 옆에 앉아 조용히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해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태훈은 놀란 표정으로 빛나리를 바라봤다. 진료가 시작되자 그는 빛나리의 등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며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 학대받은 흔적이에요. 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빛나리의 옆구리와 다리에는 예전에는 없던 새 흉터가 있었다. 정태훈은 진료를 마친 뒤 해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동물도 기억합니다. 고통받은 곳에서 도망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를 기억했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해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다. 다시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동안 당했을 고통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다. 해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가 또 오면요? 또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정태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실 궁금해서 등록을 조회해봤어요. 이 아이 이름은 라온으로 등록돼 있었고 강남의 한 주택 주소가 나오더군요. 해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정말 그 사람 개였군요. 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순간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사람 개가 아닙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법적 문제고 이 아이 몸에 남은 상처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빛나리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겼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자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 빛나리는 이제 할머니 곁에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정태훈의 말에 해자는 빛나리를 바라봤다. 조용히 눈을 맞춘 그 순간 해자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반려동물이 아닌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함께 도왔다. 약을 먹이는 법, 연고를 바르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하나 익혀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빛나리는 그 과정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병원 안에서도 둘은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며칠 뒤 해자는 시장 근처 작은 철물점에 들렀다. 합판 몇 장과 못, 망치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작은 계집을 만들었다. 손목은 아팠고 망치는 자주 빗나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빛나리를 위한 집, 그 생각만으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계집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빛나리는 조용히 다가와 해자 옆에 누웠다. 해자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앞으로는 우리 같이 살자. 너만 곁에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아. 대답은 없었지만 해자는 충분히 전해졌다고 느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방 안엔 더 이상 침묵만 있지 않았다. 온기와 숨소리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있었다. 빛나리와 윤혜자 둘만의 세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동네 마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윤혜자에게 젊은 기자가 다가왔다. 시장 상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며 빛나리의 사연을 기사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자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기자가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말을 건네자 잠시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 선 적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빛나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지역 방송에 빛나리와 해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방송 제목은 용산역에서 만난 기적, 주인을 선택한 개, 빛나리였다. 영상에는 리어카 옆에 앉는 빛나리,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는 손님들, 해자의 조용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를 구한 오토바이 사건의 영상 일부도 함께 방송되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시장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방송을 봤다며 채소를 사러 왔고 누군가는 빛나리를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혜자는 낯선 관심에 당황했지만 이내 사람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떤 손님은 채소 다 주세요. 그리고 빛나리에게 간식도 하나 전해주세요. 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혜자의 리어카 앞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 회사원, 노인,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까지 모두가 빛나리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다. 이 강아지가 그 빛나리예요? 방송 봤어요. 진짜 감동했어요. 혜자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함이 퍼졌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리어카는 비어 있었고 지갑은 전보다 무거워졌다. 남는 돈이 생기자 혜자는 밀린 임대료부터 정리했다. 그리고 근처 반려동물 가게에서 고급 사료를 샀다. 작은 장난감도 하나 골랐다. 빛나리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였고 가끔은 혜자가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입으로 물어 손님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 오후 혜자는 시장에서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염주빛 실로 짠 목도리였다. 빛나리가 떠올라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 돌아와 목에 둘러주자 빛나리는 마치 자신을 꾸며주는 것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후 빛나리는 더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제 혜자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채소를 정리할 때도 장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항상 곁에 빛나리가 있었다. 밤마다 빛나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너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어. 그 말은 기도처럼 반복되었고 하루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문장이 되었다.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서던 혜자는 익숙한 차량을 보았다. 은빛 외제차였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이전보다 훨씬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혜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빛나리를 바라보았지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라온이, 아니, 빛나리가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봉투를 꺼내 혜자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빛나리의 공식 등록증과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자는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그 행동에 담겨 있었다. 빛나리는 혜자 옆에 다가와 섰다.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을 듯한 표정이었다. 혜자는 조용히 빛나리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제 이 아이는 진짜 가족이었다. 그날 밤 두 존재는 염천교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겨울 바람이 살짝 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조용했고 평화로웠다. 혜자는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같이 있을 거니까. 빛나리는 낮은 숨소리로 대답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 하늘엔 회색 구름이 잦아졌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윤혜자는 오래된 패딩을 꺼내 입었고 빛나리에겐 연분홍 목도리 위에 따뜻한 조끼를 하나 더 마련해 주었다. 이른 아침 이슬이 얼어붙는 날씨에도 두 존재는 여느 때처럼 장사에 나섰다. 리어카 오른편은 항상 빛나리의 자리였고 그 옆은 빈틈없이 혜자가 지켰다. 지나가는 회사원이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함께 나오셨네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이 아이는 내 인생에 온 유일한 축복이에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리어카를 둘러보았고 채소를 사며 빛나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시장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가족이 빛나리와 사진을 찍고 싶다며 말을 걸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빛나리는 가만히 그 손을 맞았다. 혜자는 아이의 부모에게 처음 만났던 염천교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지갑을 열어 채소를 가득 쌌다. 그날 오후 정태훈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혜자를 찾아왔다. 손에는 방수가 되는 강아지 전용 외투가 들려 있었다. 겨울 선물입니다. 혜자는 놀란 눈으로 외투를 받아들었고 빛나리에게 입혀보았다. 크기는 딱 맞았다. 빛나리는 새 옷을 입고 리어카 주변을 천천히 돌며 자랑하듯 걸었다. 정태훈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혜자에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 병원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빛나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후 혜자와 빛나리는 보호소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다. 혜자는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풀어냈고 빛나리는 언제나처럼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고 새 가족을 찾는 동물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다. 첫눈이 내린 아침, 혜자는 다시 염천교 아래를 찾았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조용히 서 있던 혜자는 빛나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빛나리는 조용히 혜자의 손을 핥았다. 눈 속에서도 따뜻한 숨결이 전해졌고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자는 천천히 리어카를 밀었고 빛나리는 그 옆을 지켰다. 리어카 위에는 채소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었다.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존재하지만 혜자는 단 하나의 기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면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그날들이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혜자는 끝내 잊지 않았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사람과 한 생명의 작은 인연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었던 그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작은 용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심 어린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